안녕하세요. 한국외대 K-세미오시스트 TV에서 기획한 한국의 신앙템으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 이현경입니다. 오늘 강의는 브리아트 샤머니즘의 아브갈다이와 보로토 가면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가면이 갖는 종교적, 신앙적 기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베리아의 여러 민족이 우리 민족과 어떤 친연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브리아트 민족도 이러한 시베리아 민족 중 하나로 샤머니즘과 연관된 가면을 만드는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는 브리아트 가면의 두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가면의 어떤 신앙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아트 가면의 어떤 제작 배경이 된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강신적 매개를 전문으로 하는 샤먼이 개별 인간 또는 각 민족 집단을 위해서 특유의 망화적 체험 경험으로 영계를 접촉한다는 것을 중심 사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떤 무당의 종류를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강신무이고 다른 하나는 세습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강신무는 이제 신병을 앓고 신내림이 와서 자신의 몸 안에 신을 모시는 그런 무당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세습무는 무당이 마치 그냥 직업처럼 계승이 되어서 세대 간의 전승이 된 경우에 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병 체험이 없는 그런 경우를 또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샤먼들은 다 이 강신무에 해당된다. 이것을 이제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샤먼이 이런 신을 접촉하는 그런 영과 접촉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엑스타시는 탈혼이라 그래서 샤먼의 어떤 영혼이 자신의 몸을 빠져나가는 이런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트란스라는 것은 일종의 무아지경의 상태를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의식이 어떤 영적인 존재로 서서히 뭔가 변하는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포제션은 빙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강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샤먼의 몸으로 들어와서 그 샤먼이 이제 그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는 이 세 가지가 뭔가 별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이제 혼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요. 문제나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굿에 해당되는 이제 카멜라니의 그런 정 중에 이제 샤먼이 이런 어떤 방식을 혼합적으로 취하면서 이제 을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영과 접촉하는 이유는 뭔가 샤먼이 살고 있는 어떤 세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 샤먼의 주변 지인들이 뭔가 큰 중병을 앓고 있거나 어떤 죽음에 처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빚어진 어떤 사람이 샤먼에게 이런 구신 카멜라니에를 의뢰를 하고 샤먼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과 접촉하는 어떤 이유는 샤머니즘의 어떤 세계관을 좀 이제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의 어떤 그 세계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상층 세계, 이 중에서 하늘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세계, 이 땅의 세계,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지하 세계가 있고요. 보통 땅 속이나 물 속으로 연상되는 그런 세 개의 구도를 갖고 있고요. 그 세 개의 구도 속에 수많은 어떤 신적인 내지는 뭐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 영적인 존재들이 다 어떤 위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존재가 있고 능력이 뭔가 상대적으로 덜한 존재가 있고 그런데 문제 해결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샤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계 내지는 이제 지하 세계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것을 이계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계 여행을 할 때에 접촉하는 방법이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엑스타시, 트란스, 포제션, 의뢰 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샤먼이 그걸 하는 이계 여행을 하는 방식이 심 안에서는 굉장히 쉬운 방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식이고요. 샤먼은 혼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는 존재들도 다 사실은 영혼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혼들 내지는 어떤 신적 존재들을 이제 하나의 형상화된 그런 의식 중에 형상화해 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시화해서 보여줄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의 어떤 방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샤머니 주로 모시는 이제 몸주신, 그 다음에 도우미령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이를 형상화한 옹곤과 또 가면이라는 이런 어떤 형상화된 신인 거죠.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일단 샤머니 임무 단계에서부터 그 샤먼을 선택한 영으로서 샤먼의 몸주신이라는 개념은 되게 샤먼에 가깝거나 먼 조상으로 죽은 샤먼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영이 샤먼의 대자에게 무작위로 환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내용에서는 유전학적인 계보 없이 샤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샤먼은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샤먼이 있고 그것이 유전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주신 조상 샤먼은 샤먼의 이계 여행에 필요한 많은 동물령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조상 샤먼이 새로운 샤먼들에게 더 많이 도움을 주면 줄수록 그 조상 샤먼이 갖고 있는 동물령들도 같이 이제 이 새로운 샤먼의 도우미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도우미령들과 조상 샤먼 일종의 이제 그 주 몸주신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도우미령들이 많은 이런 샤먼들은 그만큼 강력한 어떤 문제 해결력을 가진 그런 샤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형상화의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무당들이 무속의 신령들을 무신도라고 해서 이제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그려놓고 그것을 이제 신들과 동일화해서 생각을 했듯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일종의 이제 조각물로 일종의 형상물로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도우미령 내지는 몸주신의 영역들을 이입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이입된 어떤 우상, 일종의 이제 그런 신체들을 온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가면은 이런 온곤 중에서 얼굴만을 형성한 것을 지칭하고요. 이 가면은 샤먼의 수호령과 도우미령들이 이입된 하나의 신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의 중요한 역할은 죽은 영들의 환생처이자 영이 머무는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면은 이제 굿에서 일종의 우리의 굿에 해당되는 카멜라니에서 샤먼이 뭔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 가면에 깃든 영혼으로 온전히 빙의된 일종의 이제 포제션된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진정한 본질은 어떤 샤먼이라는 어떤 인간이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 변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런 착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샤먼이 이제 이렇게 신들림을 통해서 샤먼이 인격이 추병되면 가면에 있던 영혼이 샤먼의 몸을 차지해서 이제 그런 신령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베리아 샤먼이 가면의 착장 모습을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나무 가면을 착용한 이제 샤먼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속 가면을 착용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면이 반드시 얼굴에 착용된 것이 아니라 북에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약간 키링이나 펜던트처럼 작은 크기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베리아에서는 마스키오드라고 이제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샤먼은 이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서 이계 여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계 여행을 통해서 영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 일종의 이제 그것들을 도와주는 많은 도우미 영들을 상징화하고 그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굿 당시에 반드시 이런 특별한 의복을 착용합니다. 이제 사진에 나와 있듯이 뭔가 큰 가죽으로 된 무거운 어떤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샤먼의 카멜라니아 동안에 입는 코스튬이라는 것인데 거기 안에는 이제 약간 이런 영혼을 상징하는 많은 이제 상징물들이 이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면이 어떻게 부착이 되었는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실제 카멜라님 동안에 코스튬 안에 어깨에 이제 이런 금속 가면이 부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가면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신적 존재 내지는 어떤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의 어떤 샤먼을 도와주는 도우미령의 어떤 상징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면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자면 우데게 샤먼의 그 가면에서는 맨 위에는 이제 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머리 부분에는 뱀이나 약간 파충류 종류의 이런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마 부분에는 개구리가 이제 그려져, 부조로 새겨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부분에는 거미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는 일종의 이제 상층 세계, 일종의 하늘 세계를 가게 도와주는 도우미 영이고요. 그다음에 파충류나 뱀 같은 경우는 물속 세계, 일종의 이제 다른 지하 세계를 연상시키는 그것을 도와주는 도우미 영이고, 이제 개구리는 일종의 이제 뭐 생명력, 일종의 활력을 표현하는데, 그 동안에 샤먼에게 끊임없이 어떤 생명력을 불어줘서 이제 그 여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도우미 영이고, 그다음에 거미는 시베리아 민족들이 투시력의 어떤 좋은 동물이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둡고 깜깜한 다른 영역들, 다른 세계를 여행할 때 샤먼이 투시력을 갖고, 그다음에 그 도움을 이제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가면이라는 어떤 얼굴 형상으로 되어서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면은 이제 거머리가 의인화된 모습인데, 시베리아 특히 이제 만주 퉁구스 지역에서 보시면 이 거머리는 독이나 어떤 나쁜 삐를 이렇게 빼버릴 때 도움이 되는 치료의 어떤 동물인데, 그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아마 어떤 환자를 어떻게 도와주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도우미 영으로서, 어떤 신으로서 이게 이제 가면으로 형상화되어서 그게 이제 의인화되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부갈다이와 보르토 가면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부갈다이라는 존재는 원래 부랴트의 한 전설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이었고요. 부랴트 씨족의 합리간이라는 이런 종족의 하나였고, 그의 이제 부인이 샤먼이었습니다. 헤테르헨이라는 이제 샤먼이었고요. 근데 이 그녀의 그 부인은 전설에 따르면 한국인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왕인, 부족장인 구울린 한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샤머니즘 당시 이제 부랴트족의 어떤 샤머니즘 무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 보자면, 아부갈다이는 검은 얼굴에 빨간 눈에 코털과 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대요. 근데 전설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 안에서는 아부갈다이와 이제 그 헤테르헨 사이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헤테르헨이 어느 날 샤먼의 일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부갈다이가 엄청나게 골초였대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없고 아들이랑 이제 남아있는 와중에 아들이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잠이 든 사이에 담배가 떨어져가지고 담배를 빌리러 이웃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들이 깨가지고 집 밖에 이제 아마 엄마나 아빠를 막 찾으러 나갔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에, 그런데 막 뭔가 회오릿바람이 이제 불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휩쓸어가지고 강물로 이제 이끌고 갔고요. 그 바람에 의해서 아이가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헤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했는데, 굉장히 잔혹하게 남편을 이제 칼로 남편의 피부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서 그 주변에 있는 앙가라강으로 이제 그 남편의 머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에서는 그 아부갈다의 머리가 그 강에 버려지자 강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질병이 막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제 그 부랴트 시족들이 그들이 이 아부갈다이의 머리를 신으로 추대해서 세계로 가라라는 어떤 의뢰를 치러주고, 그의 영혼을 일종의 그 수호신 내지는 어떤 부족의 어떤 조상령으로 추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랴트족, 그 다음에 이제 부랴트족이 말하는 몽골어 합리간이 에벤키족을 말하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두 종족의 어떤 씨족 조상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된 거죠, 아부갈다이가. 근데 사실은 이제 부랴트와 에벤키족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보자면, 그 부랴트족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바이칼 호수라는 이제 시베리아의 이제 대표적인 그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사실 고대에는 원래 에벤키족이 살고 있다가, 이 부랴트족은 원래 몽골 계열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징기스칸 이후에 이제 몽골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특히 17세기를 전후로
이제 그쪽에 그 몽골에서 티베트 불교를 막 받아들이면서 너는 샤머니즘에 대한 어떤 탄압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그 몽골을 빠져나온 민족을 우리는 이제 부랴트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트족은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 에벤키 쪽이 살고 있던 바이칼 호수 주변을 이제 지역에서 거주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두 종족이 같은 지역을 공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같은 관습과 이런 어떤 샤머니적인 어떤 전설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가면을 보시면 아부갈다의 가면에는 그 금속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가면이고요. 그냥 눈, 코, 입이 그냥 뻥뻥 뚫려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인물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신상으로 추대되면서 단순화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수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자라는 것들은 연상시킬 수 있지만 가면의 형상이 어떤 신으로 어떻게 묘사되면서 그리고 그 신 자체로 이렇게 동일시되면서 어떤 사람을 연상시키는 것보다 영적인 어떤 추상화된 존재로 이제 그 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상도 구체성을 잃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이 다음으로 이제 부랴트족의 아부갈다이를 보겠습니다. 이 부랴트족의 아부갈다이 가문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좀 더 단순화되고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부갈다이의 이런 어떤 그 신앙적인 면모 내지는 신앙적인 형태는 우리의 어떤 탈하고도 조금 종교적인 어떤 기원과 연관이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샤먼 헤테레의 아버지가 한국계 부종의 약간 야장왕 내지는 금속을 다루는 어떤 샤먼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부랴족과 에벤티족이 살았던 이런 바이칼 주변의 그 지역은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의 영토가 약간 영향력이 미쳤던 그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계 문화와 뭔가 고대에는 내지는 중세까지도 발해라는 이런 지역이 있었으니까요. 약간 이런 공통적으로 접촉했던 그런 지역이고 또 우리도 그러한 어떤 문화권의 어떤 영향을 받고 서로 주고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르토 가면의 이제 그 내용을 보자면요. 보르토 가면은 부랴트족에서 유명한 이제 조상령 중에 하나인데요. 이 17세기에 몽골 내륙에서 지금의 이르쿠츠크, 러시아의 지역으로 이주한 한긴족 샤먼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자면. 근데 이 보르토가 그 당시에 이주를 할 때도 노인이었기 때문에 이 보르토라는 노인을 이 장거리, 그러니까 몽골에서 러시아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기에는 너무 쇠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르토의 두 아들들이 우리로 치자면 약간 옛날 고려정 같은 그런 의례를 치러서 이제 이 보르토 노인이 고기 조각을 먹고 질식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르토 노인 아들들이 이 시신을 추려서 아버지의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를 말에다가 매달고 이제 러시아로 이제 어떤 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칼 주변에 다 왔을 때 어떤 산모가 엄청나게 이제 그 난산을 겪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 아버지의 머리를 놓고 이제 일종의 굿을 하고 카멜라니에를 의례를 치렀을 때 그 산모가 무사히 아이를 낳은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몽골어로 신생 산 신생아의 수호신 뭐 이런 의미로서 부르테라는 말이 붙여졌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 말로 보로토어라고 이제 변형이 되면서 일종의 이 부라트족의 C족의 조상령 내지는 수호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보르토 가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일쿠츠크 박물관에 전시된 이런 샤머나 얼굴의 모습이 약간 유사하게 민족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르토 가면은 북방계 민족의 어떤 전형적인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두 번째는 약간 몽골로이드 계통의 약간 강대뼈가 또 연상되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북방 지역은 주로 이제 약간 구멍들이 굉장히 열려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얼굴도 굉장히 평평하고 길고 눈썹도 털도 없이 되게 옅고 그다음에 가늘고 긴 눈, 그다음에 콧구멍이 약간 이렇게 덮인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긴 코를 갖고 있고 입술도 좀 얇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면들도 언뜻
지금 이렇게 그런 형상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다음에 이제 이런 나무나 이제 다른 또 보르토 노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어떤 북방계 민족의 형상들이 조금 더 단순화되고요. 하나의 눈, 코, 입도 약간 기하학적인 모형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전형화된 어떤 형상으로 연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상인 이제 보르토 옹곤을 보자면 이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전 같은 거를 당해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연상시킨 거는 긴 수염밖에 없고요. 인체 비율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동그란 모습이라든가 약간 거의 3등신, 거의 2등신에 가까운 이런 모습으로 봐서 이런 어떤 인물을 연상시키는 이 보르토 가면도 그런 사실성이 이제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상 내지는 어떤 종교성을 띠는 이런 형상 가면들은 어떤 사실성, 어떤 인간을 연상시키는 그런 사실성을 탈락하고 뭔가 단순하고 비사실적이면서 어떤 전형적인 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에벤키족이나 부랴트족이 이런 금속 기술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마스키오드로 부착된 가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추상적인데 옆에 보시면 이제 이런 부적으로 만들어진 펜던트는 굉장히 화려하고 금속 세공이 뛰어나잖아요. 이 브라트족이 동시기에 만들어졌던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물체가 다른 어떤 기술력으로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성이나 신앙적인 목적을 띌 때는 영적 존재를 암시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탈락시키고 뭔가 특정 어떤 것들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뭔가 모호한 이런 추상적인 이런 형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탈의 어떤 형상 뭔가 이제 비전형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약간 우리 탈도 약간 구체성이 이렇게 가미된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과 좀 연관해서 이런 어떤 신앙적인 가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